2025년 시험 대비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1번입니다. 다음 중 보행신호등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은 보행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차도의 폭이 12m 이상, 자 12m 이게 틀렸죠? 12m가 아니고 16m입니다. 16m 이상인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합니다. 3번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4번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합니다. 1일 1시간 150명 1일 1시간 15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답 2번 도로교통법의 목적. 자, 우리가 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 동기 이런 거예요.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편도 3차로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입니다. 편도 3차로 편도 2차로 이상은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80km/h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다음 중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서행이란 말은 천천히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서행이라고 하죠. 서행해야 할 장소로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면 전차라고 하면 도로상에 부설한 레일 위를 운전하는 전차, 도로 위의 전차를 노면 전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가 서행, 느린 속도로 가야 할 장소로 틀린 것이에요. 1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서행해야 됩니다. 2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서행해야 되고 3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도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이것은요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따라서 답 4번. 5번 차의 등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이때 등화를 켜야 됩니다. 2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3번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됩니다. 4번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밝기를 높여야, 틀렸죠? 전조등의 밝기를 높이면 그러면 마주오는 운전자는 눈이 부시겠죠. 따라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또는 잠시 전조등을 꺼둘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 6번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자, 이것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에 처합니다. 답은 4번. 7번 다음의 규제 표지가 나타내는 것. 자, 5.5톤이라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차 중량 제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8번 다음의 주의표지. 자, 여기는 이제 주의표지가 나와 있죠. 자, 8번을 잘 보면 우측 차로가, 자 보세요, 우측 차로가 싹 사라져 버리죠. 우측 차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우측 차로가 없어지고 있죠. 9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입건되는 중앙성 침범의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커브길 과속. 자, 이것은 형사 입건됩니다. 2번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도 형사 입건됩니다. 3번 교차로 좌회전 중에 일부 중앙선 침범. 이것은요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입니다.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형사에건 되지 않습니다. 답 3번. 4번. 의도적인 유턴 또는 회전 중 중앙성 침범사고, 이것도 형사에건 됩니다. 9번의 답 3번. 10번.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신호 지시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가 생겼죠.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이때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됩니다. 2번.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자, 이거 성립 요건 되죠. 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운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 표시, 성립 요건 됩니다. 근데 4번. 운전자의 불강력적 과실. 이 불강력 과실은 신호지시 위반 사고가 아니에요. 답 4번. 11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성립 요건 중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신호가 변경되어서 중앙선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 자, 이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아니죠. 따라서 답 1번입니다. 2번.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해서 앞차가 밀려나가서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자, 이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됩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했어요. 이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고. 4번.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 건너던 중 주의신호 또는 정지신호가 되어 마저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답 1번이죠. 12번.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는 사고입니다. 1번.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었다. 자, 마모된 경우는요, 중앙선 침범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중앙선을 침범한 동일 방향 앞차를 뒤따르다 그 차를 추돌했어요. 중앙선 침범 아니고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서, 자,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때는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답 3번. 4번.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오뚜기 설치물을 넘어서, 자, 사고 발생된 경우, 이때도 중앙선 침범이 아니에요. 답 3번. 13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개문 발차. 개문 발차란 말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출발하는 거죠. 승객이 낙상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2번. 택시의 경우 승객 탑승 후 출입문을 닫기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으로 추락하였을 경우, 자, 이때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됩니다. 3번. 개문 당시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었어요. 손이나 발이 끼어서 사고 났다. 이것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가 아닙니다. 4번.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에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서 탑승객이 추락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자, 이것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14번. 다음과 관계있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법의 목적을 볼 때는요, 이 법의 목적에서 이미 법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 관리, 화물자동차 운수, 이렇게 돼 있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라 그러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답 4번. 1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협회의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협회의 목적을 말하는데, 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 운수사업자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자, 이게 이 협회의 사업 목적이죠. 2번.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업무도, 자, 이것도 협회의 사업입니다. 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자, 이것도 협회의 사업인데, 4번 보세요. 자동차 관리 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이것은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인데, 이건 자동차관리법상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거예요. 15번은 4번. 16번. 일정 대수 이상. 일정 대수 이상은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말합니다. 일정 대수는 20대 이상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말하고요.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것이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따라서 답 1번. 17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 또는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실 때는 그 명단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 줍니다.
2번 협회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번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되고 4번 운전자 명단. 이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 운전면허의 종류, 취득일을 분명히 발표해야 되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자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죠.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답 4번. 18번 다음 중 운수 종사자의 교육 과목이 아닌 것. 운수 종사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동차 응급 처치 방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 자 이것이 교육 과목이에요. 근데 서비스 교육은 아닙니다. 답은 2번. 19번 자동차 관리법상 다음 중 신규 등록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때는요 등록 거부 사유 됩니다. 2번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이것도 신규 등록의 거부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요 신규 등록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번 등록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 행위가 없는 경우 자 이것도 신규 등록 거부 사유가 된다. 답 3번입니다. 20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경우 공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대상 인원, 대상 인원은 해당 사항이 없죠. 2번 제한 목적, 제한 기간, 그리고 제한 대상 자동차. 자 이것은 모두 운행 제한할 때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상 인원은 아니에요. 21번 다음 중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입니다. 철도는 이거는 도로가 아니고 타 공작물이라 그래요. 다른 공작물, 타 공작물.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타 공작물입니다. 그 궤도, 옹벽, 터널 모두 도로에 포함됩니다. 답은 2번. 22번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까? 20m죠. 답은 4번. 23번 다음 위반 행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3번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번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준용한 자, 이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번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 참여 없이 굴착 공사를 시행한 자, 이것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1번, 2번, 4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입니다. 답 3번. 24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의 벌칙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 1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거 외우세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5번 초과 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오염물질입니다. 초과 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오염물질. 일반 염화수소 자 부과 대상입니다. 이황화탄소 부과 대상이죠. 암모니아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아산화질소는 아니죠. 답 4번. 이 과목 보겠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입니다. 1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용량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화물 자동차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이내죠. 1번 맞고 2번 이륜 화물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 틀렸죠. 2.5가 아니고 2.0입니다. 2.0m 이내입니다. 3번 화물의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고요. 4번 화물의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입니다. 답 2번. 2번
일반 화물이 아닌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 차량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부피에 비하여 중량이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죠. 1번 맞고, 2번 냉동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맞고, 3번 살아있는 동물은 막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무게중심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 커브길에서 조심해야 돼요. 4번 드라이 벌크 탱크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답은 3번 운송장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이 어디로 운행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3번 물품 불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안수 여부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4번 운송장은 거래 쌍방 간의 법적 권리 의무를 나타냅니다. 나타내지 않는다 틀렸죠. 나타내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따라서 답은 4번 기본형 운송장 포켓 타입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배달표용, 2번 수화인용, 3번 회사 보관용, 4번 송화인용. 기본형 운송장 포켓 타입의 구성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번입니다. 회사 보관용. 5번 운송장에 기재하는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인 때는 파손 면책 기재하죠. 2번 부패 가능성이 있는 화물인 때는 부패 면책을 조건으로 화물 운송을 수탁합니다. 3번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을 때는 배달 지연 면책, 배달 불능 면책을 기재합니다. 4번 포장의 불완전 등으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서 수탁이 곤란한 화물을 자 누가 모든 책임을 지죠? 요거는 수화인이 아니고 송화인, 화물을 보내는 사람 송화인입니다.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수탁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33번. 자, 33번이죠. 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송장 기록과 운영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운송장에 예약 접수번호, 상품 주문번호, 고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번호가 화물 추적의 기본 단서, 키가 되도록 운영하죠. 1번 맞고. 2번 중고 화물인 경우 중고임을 기록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중고임을 기록합니다. 3번 화물명이 취급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수탁을 한 때는 운송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번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하여 집화 접수를 받는 경우 이용자가 접수 번호만으로도 추적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답은 2번. 7번 우리나라에서 표준 포장 치수가 KS 규격으로 제정된 것은 몇 년도죠? 197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1974년. 8번 적정한 공업 포장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표시성이 있어야 되죠. 2번 하역, 물건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하역, 짐을 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기능성 아니죠. 기능성 아닙니다. 4번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공업 포장은 물품의 수송 보관이 목적이에요. 물품을 수송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성, 그 다음에 하역성, 편리성이 검토될 사항이지 기능성은 아닙니다. 9번 손상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 포장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골판지는 이것은 이중 양면 골판지입니다. 답 3번. 10번 김치, 특산물, 농수산물 등을 포장할 경우 가장 적당한 재료. 자, 우리 한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치를 주문했어요. 쿠팡에서 김치 주문했다. 그럼 어떻게 오죠? 스티로폼 포장이 원칙이죠. 스티로폼 포장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11번 특수품목에 대한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옥매트 등 매트 제품은 화물 중간에 테이핑 처리 후 운송장을 부착하고 운송장 대체용 또는 송수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매트 내에 투입하죠. 1번 맞고. 2번 매트 제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박스 포장 아닙니다. 비닐 포장이 원칙입니다. 박스 포장이 아니고 비닐 포장이 원칙. 2번 틀렸죠? 3번 도자기 유리병 등 일부 품목은 원칙적으로 집화 금지 품목입니다. 4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죠. 답은 2번.
12번 하역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물건을 적재할 때 주변으로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위험한 요소는 사전에 제거합니다. 2번 물품을 적재할 때는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로프로 묶어야 되고요. 3번 같은 종류 및 동일 규격끼리 적재해야 합니다. 4번 제제목을 적재할 때는 건너지르는 대목을 3개소죠. 1개소 아닙니다. 3개소에 놓아야 한다. 답 4번입니다. 13번 운송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들었다 놓았다 하지 말고 직선거리로 운반합니다. 2번 취급할 화물의 크기와 무게를 파악하고 못이나 위험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3번 보조용구, 갈고리, 지렛대, 로프 등은 항상 점검하고 바르게 사용합니다. 4번 화물을 놓을 때, 자, 우리 아마 운송하다가 화물을 놓을 때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굽히면서 동시에 두 손 뺀다. 아니죠. 동시에 두 손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한쪽 모서리를 놓은 다음 손을 뺍니다. 한쪽 모서리를 놓은 다음에 손을 빼죠. 동시에 두 손을 빼지 않습니다. 답 4번. 14번 고속도로 제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번 결속 상태 불량, 이건 고속도로 제한 차량이죠. 그 다음에 적재함이 폐쇄되어 있다. 아닙니다.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는 차량이죠.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제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편중에서 적재된다. 자, 한쪽으로만 물건을 실었어요. 요 고속도로 제한 차량입니다. 4번 덮개 미부착 차량도 고속도로 제한 차량입니다. 답은 2번. 15번 FCL 화물입니다. 자, 요거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F는 뭐겠습니까? 풀입니다. 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C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L은요, 로드, 짐입니다. 그러면 FCL 화물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답은 4번입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교차로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교차로 부근에는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1번의 답은 3번. 2번 음주운전자의 특성입니다. 1번 시각적 탐색 능력이 현저히 감퇴되죠. 자,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술에 만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각적 탐색 능력이 현저히 감퇴됩니다. 그리고 2번 주의 환경에 과민한 게 반응 아닙니다. 반응 속도가 늦어지죠. 과민한 게 아닙니다. 더 오히려 민감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고요. 4번 주의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답은 2번. 3번 운전피로의 3요인입니다. 자, 운전피로의 3요인은 생활요인. 자, 뭐 잠을 잘 못 잤다 이 말이죠. 그리고 2번 운전작업 중의 요인. 운전작업 중의 요인. 3번 운전자의 요인. 운전자 요인은 운전자의 신체 조건, 연령 조건, 뭐 질병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4번의 도로 요인은 운전피로 3요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4번 진행 방향을 변경시킨다. 자, 그러면 진행 방향 할 때 향이죠, 향. 그리고 변경한다, 조정한다, 조향입니다. 조향. 방향을 조정한다, 조향장치. 답은 4번입니다. 5번 도로 선형에서 사고 특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에는 사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낮게가 아니고 높게입니다. 1번 바로 답이고, 2번 일반적으로 종단경사. 종단경사란 말은 도로 중심선의 세로 방향 기울기. 종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의 세로 방향 기울기를 말하는데 종단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3번 종단선형이 자주 바뀌면 종단곡선의 정점에서 시거란 말은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 시거가 단축됩니다.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단축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지요. 4번 긴 직선 구간 끝에 있는 곡선부는 짧은 직선 구간 다음에 곡선부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죠. 긴 직선 구간 끝에 있으니까 직선 구간을 관성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5번의 답 1번. 6번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둡니다. 1번 맞고, 2번 자, 이거는 상식이죠. 일기예보 기상예보의 기상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 틀립니다. 신경 써야죠.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되고 4번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 자동차 움직임을 관찰한 후 진행합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교차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교차로는 차대차 또는 차대 사람 등의 엇갈림, 교차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2번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교차로예요. 그리고 교차로에는 사각, 이 사각이 뭘 말합니까? 사각은 어느 각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범위를 사각이라고 해요. 죽을 사자를 씁니다. 사각. 그러면 어느 각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범위가 많지요. 없다가 아니고 교차로는 사각이 많습니다. 4번 입체 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입체입니다. 7번의 답 3번. 8번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 모닝록입니다. 답은 3번. 9번 고령자 교통안전의 장애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일반 기동성이 결여되죠. 반사 동작이 둔화됩니다. 근데 과속 잘 안 하시죠. 3번 답이고요. 4번 주 예측 판단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10번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1번 대기압이 아니고 공기압입니다. 공기압 1번 바로 답이죠. 2번 하중 무게 3번 커브 4번 브레이크 모두 마모에 영향을 줍니다. 답 1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고율이 가장 낮은 노면은 건조 노면이에요. 그리고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결빙 노면입니다. 사고율이 가장 낮은 것은 건조 노면을 말한다. 12번 다음 중 교통정보 인지결함이에요. 인지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술에 많이 취해 있으면 그러면 인지결함 원인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이거는 인지결함 아닙니다. 왜? 본인은 급하지만 택시 운전자는 급하지 않잖아.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 놀이에 열중했다? 그러면 인지결함 됩니다. 4번, 횡단 중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인지결함 원인이 되죠. 답은 2번. 13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점등, 점화, 시동, 발전, 충전 등의 장치를 전기장치라고 합니다. 전기장치. 14번 자동차 운전석에서의 점검사항으로 바르지 못한 겁니다. 1번 클러치와 브레이크 점검해 볼 수 있죠. 속도계, 계기판 볼 수 있습니다. 주차 제동 레버 당김 상태 점검할 수 있죠. 근데 4번 배터리 전액의 양가 비중, 이것은 엔진룸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점검할 수 없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이네요.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중앙분리대의 종류는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그 다음에 광폭. 광폭이란 말은 넓은 폭, 이 광자가 넓다란 뜻이에요. 넓은 폭을 말합니다.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그리고 2번 광폭 중앙분리대는 도로 선형의 양방향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로 대형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넓이를 제공하죠.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이게 광폭입니다. 넓은 폭을 광폭이라고 한다. 3번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죠. 그 다음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 사고 비율도 낮습니다. 높지 않고 낮죠. 답은 3번. 4번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사고를 방지하기보다는 사고 유형을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답 3번. 16번 커브길. 1번 커브길은 도로가 왼쪽 오른쪽 구분 곡선부를 갖는 도로의 구간을 말합니다. 1번 맞고. 2번 곡선부의 곡선 반경이 길어질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되죠. 2번 맞고. 3번 곡선 반경이 짧아질수록 급한 커브길이 됩니다. 4번 커브길은 직선 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가 아니고 크답니다. 답 4번. 17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앞지르기란 뒷차가 앞차의 좌측면을 지나서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앞지르기입니다. 2번 앞지르기는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앞지르기 할 때의 가속도에 따른 위험이 소환됩니다. 3번 앞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진로 변경을 소환하고 4번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고 위험이 낮다가 아니고 높습니다.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고 위험이 높아요. 답은 4번.
18번 고속도로 통행 방법입니다. 틀린 것. 1번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통행해서는 안 되죠. 1번 맞고. 2번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은 경우 자 승용차에 한해서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행차선으로 통행해야 되지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하면 안 돼요.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앞지르기 할 때는 지정 속도를 초과할 수 없죠. 4번 주행 중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법정 속도를 준수합니다. 답은 2번. 19번 여름철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1번 자 여름철 너무 더울 때죠. 출발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실내동 공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에어컨을 제대로 켜서 실내동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운행하는 것이 좋고. 3번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행을 멈추고 견인? 바로 견인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 자동차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가지고 열을 식힌 다음에 재시동을 하면 되죠. 반드시 견인하는 건 아닙니다. 4번 비에 잦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건조한 도로에 비해서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합니다. 자, 이거 상식으로 풀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에요. 20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행 방법입니다. 1번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1번 맞고. 2번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전방에 이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진입합니다. 3번 가스를 이송한 후에도 탱크 속에 잔류가스가 남아있겠죠. 따라서 내용물이 적재된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4번 차를 수리할 때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었고 밀폐된 자 아니죠. 자 이게 탱크를 자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수리를 할까 합니까? 그럼 밀폐된 장소가 아니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행 방법. 자 차를 수리할 때는 사람의 통행이었고 밀폐된 아니죠. 통풍이 양호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도와 갓길을 자 갓길 이걸 길어깨라 그러죠. 차도와 길어깨 갓길을 구획하는 노면 표시를 하면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감소하겠죠. 2번 교통량이 많고 사고율이 높은 구간의 차로폭을 규정 범위 이내로 넓히면 사고율이 줄어듭니다. 감소합니다. 3번 갓길은 포장된 노면보다 토사란 말은 흙이나 모래죠. 또는 자갈 또는 잔디가 안전하다. 아닙니다. 갓길은 포장된 노면이 더 안전하죠. 갓길은 포장된 노면이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답 3번. 4번 갓길이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고 시계가 넓으며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크죠.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 차로폭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로폭이 넓은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속도감이 실제 주행 속도보다 낮게 느껴지고요. 2번 차로폭이 넓은 경우 제한 속도를 초과한 과속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번 차로폭이 좁은 경우에 차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나 차가 다니는 차도 분리시설이 미흡하죠. 4번 차로폭이 좁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가 아니고 높답니다. 따라서 답 4번. 23번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안개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감속 운행합니다. 2번 늦가을에 안개가 끼면 노면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급 핸들 조작 및 급 브레이크 조작을 삼갑니다. 3번 행락철인 가을에는 과속을 피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4번 경운기 옆을 지나갈 때는 자 일단 안전거리 유지합니다.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절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아니죠. 자 경적을 울려서 알려줘야죠. 따라서 답은 4번. 24번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시각능력. 1번 원근 구별 능력이 아무래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2번 암수능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3번 눈부심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겠죠. 4번 동체 시력의 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답은 2번. 25번 다음 중 신호기의 장점 및 단점. 1번 교통처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죠. 2번 교차로에서 직각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교통사고 특히 추돌사고가 다소 증가할 수 있고요. 4번 신호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신호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신호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이제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1번 다음 중 지켜야 될 운전 예절입니다. 1번 예절 바른 운전 습관은 명랑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죠. 1번 맞고 2번 횡단보도 내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지선을 반드시 지킵니다. 3번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끼리 만나면 전조등 어떻게 할까요? 끄거나 또는 하향 조정해야죠. 끄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4번 교차로에서 교통정체가 있을 경우 자동차 흐름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서행 천천히 운행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답 3번. 2번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건데요. 여기서 고객 결정은요 운송 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운송 서비스. 자 근데 1번 상품 가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2번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 3번 과거의 경험. 4번 서비스 제공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자 따라서 자 이건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상품 가격입니다. 3번 다음 중 발언 학수.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고요. 계속 손을 잡은 채로 말하나? 아니죠. 계속 손을 잡으면 말하지는 않습니다. 3번 상대 눈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4번 손을 너무 세게 쥐거나 또는 힘없이 잡지 않습니다. 답 2번. 4번 보겠습니다. 운전자 용모에 대한 기본 원칙이 아닌 거예요. 1번 깨끗하게, 2번 규정에 맞게, 3번 계절에 맞게, 4번 샌들이나 슬리퍼는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샌들이나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4번. 5번 직업의 4가지 의미입니다. 직업의 의미는 경제적 의미, 정신적 의미, 그리고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육체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사회적 의미. 경제적 의미, 정신적 의미, 철학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직업의 4가지 의미입니다. 6번 물적 유통에 대한 설명 맞지 않은 거예요. 자, 물적 유통은 상적 유통에 대비되는 상대되는 개념이고요. 물적 유통은 유통 부문 중에서 수송 또는 보관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3번 물적 유통을 줄여서 물류, 상적 유통을 줄여서 상류, 물류와 상류의 개념 구분이 시작된 것은 경제 구조가 대형화 광약화되면서 비롯됐고, 4번 물류의 예로서 서류의 이동, 금전의 이동, 정보의 이동. 자, 이거는 상류입니다. 상류. 물적 유통이 아니라 상적인 유통이에요. 서류 이동, 금전 이동, 정보 이동은 상류입니다. 그 다음에 택배, 창고, 저장 서비스도 다 물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7번 물류 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1번 고객 지향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 맞고, 2번 특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최대 비용 이러면 안 되죠. 최대 비용이 아니고 최소 비용이죠. 최대 비용 틀렸습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가 아니고 최소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 3번 물류 관리의 효율을 통한 물류비 절감. 4번 고도의 물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기업 경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답은 2번. 8번 기업 물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업에 있어서의 물류 관리는 소비자 요구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의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과 물적 유통 과정에 국한됩니다. 2번 맞고, 3번 기업 물류의 주 활동에는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 등이 포함되죠. 맞습니다. 4번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비례하죠. 서비스 수준에 비례한단 말은 이게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물류 비용은 증가합니다. 서비스가 좋으면 물류 비용은 증가한다. 답 4번. 9번 전략적 물류관리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전략적 물류관리는 정확한 업무 처리가 아니고 업무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속도 향상을 말한다.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업무 품질의 향상, 3번 고객 서비스 증대, 4번 물류 원가 절감. 따라서 목표가 아닌 전략적 물류관리 목표가 아닌 것은 정확한 업무 처리 틀렸습니다. 업무 처리의 속도 향상입니다. 10번 제3자 물류에 의한 물류 혁신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인데요. 1번 물류 산업의 합리화에 따른, 여기까지 맞거든요. 맞는데 물류비가 많이 든다 이 말인데요. 고물류비를 추가하면 안 되죠. 고물류비를 이걸 혁신을 해야죠. 그래서 물류비를 낮춰야죠.
2번 고품질 물류 서비스 제공으로 제조업자의 경쟁력 강화 지원 맞고 3번 종합물류 서비스의 활성화 맞고 4번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관리 도입 확산 촉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 아닌 것은 답은 1번. 11번 선박 및 철도와 비교한 화물자동차 운송의 특징이 아닌 것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송의 특징은요. 원활한 기동성, 신속한 소배송 맞고 신속정확 문전운송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운송 단위가 선박이나 철도에 비해서 작지요. 양이 작아요. 소량이에요. 4번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한다. 이게 틀렸네요. 화물자동차 운송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소비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비형. 에너지 소비가 많다. 에너지 다소비형이에요. 그래서 11번의 답 4번. 12번 수배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될 계획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의 검토 1번 맞고 2번 배차 횟수의 확대 틀렸죠. 확대가 아니고 축소입니다. 축소. 3번 운송수단별 비용의 운송수단별 비용을 검토해봐야 되겠고 4번 트럭의 원가 절감 시스템화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13번 로지스틱스 그리고 SCM의 비교 설명입니다. 1번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 물류 효율화입니다. 그리고 SCM은 공급망 전체 효율화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로지스틱스는 생산 물류 판매, SCM은 공급자 메이커 도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3번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 정보 시스템, SCM은 기업 간 정보 시스템을 수단으로 합니다. 4번 로지스틱스는 종합 물류가 아니고 이것을 토탈 물류라고 합니다. 토탈 물류. 로지스틱스는 토탈 물류. 그러면 SCM은요. SCM은 이건 종합 물류입니다. SCM은 종합 물류를 표방한다. 따라서 답은 4번. 14번 칼스입니다. 칼스는 제조업자의 생산, 유통, 거래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여 자동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 칼스입니다. 2번 칼스는 설계, 개발, 구매, 생산, 유통 물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모든 정보를 기업 간, 국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정보화 시스템이죠. 2번 맞습니다. 자, 3번 칼스는 규모의 경제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간경제, 규모의 경제에서 시간경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4번 업무의 과학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종합적 품질관리 제고가 가능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5번 대리인 개시 행동 요령이 아닌 것이에요. 1번 전화로 사전에 대리인 수자를 지정받습니다. 2번 반드시 이름과 서명을 받고 관계를 기록하고요. 3번 서명을 거부할 때는 대리인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인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이때는요 시간, 상호, 기타 특징을 기록을 해야 돼요. 서명을 거부할 때는 기록을 합니다. 4번 불가피하게 대리인계를 할 때에는 확실한 곳에 인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2회 화물운전 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